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기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본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고도 했다는데요. 이거 잘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에 지금 한일 정책 협의단 윤석열 당선인이 보냈어요. 친서도 네네. 전달하고 일본 총리도 만났다면서요? 예, 어제 만났죠. 네. 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실제로 기시다 총리를 만날 수 있는지 그러한 일정이 완전히 잡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하야시 외상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먼저 키시 노부오 방위사 만났고, 네. 그리고 하기우다 경제산업성 네. 장관 만났고. 다 만나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그 하야시 외상을 만났을 때만 해도 네. 조금 그 일정이 완전히 결정된 거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 쪽에서는 대표단의 한일 관계 개선의 위지가 진짜 있는지를 쭉 봤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기시다 총리가 결단하였어. 네. 그렇게 25분간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예를 들면 그 산케신문이나 네. 또 산케신문 계열의 그 후지 TV라든가 네. 그런 데에 그 책임이 있는 그 언론인들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어서 이게 그냥 무조건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네. 아무래도 일본 측도 협력해주지 않으면 네.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라는 게 대표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예. 일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기대도 있고. 기대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왕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은 균열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책 협의단이 갔다 오면서 뭔가를 좀 들고 올 텐데, 성과를 가져오려고 할 텐데 네네. 어떤 것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역사적인 문제는 네. 그렇게 쉽게 네. 합의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의 보기가 쉬운 문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비자를 완화시켜 가지고 관광객을 왔다 갔다 하자. 그리고 양쪽이 완전히 합의하고 있는 부분은 촌소용 교류, 네. 이것을 촉진시키자. 예. 이거는 그 합의, 그 다음에 실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도 측량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어느 쪽이요?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재겠다는데 그걸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그 대표단도 네. 크게 문제 삼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크게 하고, 네. 합의 못하는 곳은 네. 아예 그 큰 문제로 삼지 않거나 좀 영리시켜서 예. 하는 그러한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 땅 측량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내용이 친서에 담겼다는데 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가 네. 가장 한일 관계가 좋았다. 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견해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았던 시절에 한일 관계를 되돌려야 하겠다라는 네. 것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진서에 담겼을 것이고 네. 그러나 문제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의 문제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 위안부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나빠졌죠. 고노 탐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권이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 독도 문제는 역시 1998년에 오부치 김대중 선언이 있었지만 1999년에 거기 중간수역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시끄럽게 돼 가지고 2005년에는 시마네현에서 네. 다케시마에나를 선포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됐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독도에 가 가지고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01년에는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네. 사실 98년은 끝났다고 하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엄청나게 도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문제, 그러니까 간제지원 문제로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1998년 한일 관계는 좋았지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나빠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오히려 쌓이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예. 근데 어떻게 한일 관계는 풀리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사적인 문제는 고론하면 이게 꼬이죠. 예, 꼬이고 한국인들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사실 풀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측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쭉 당선인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먼저 코드 일본, 미국, 호주, 네. 인도의 코드 시스템에 네. 일본 말로는 구아드라고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코드에 참여하겠다. 네. 그래서 5월에 일본에서 코드 회의가 있을 때 오브자바로 한국 쪽에서 참여하겠다. 네. 그런 코드는 궁극적으로는 군사 협의체이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코드는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본 쪽에서 1차 아베 정권 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도 대평양 전략입니다. 네. 예, 열린 인도 대평양 전략. 예. 네, 그래서 그것은 1대1로에 대항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코드에. 그래서 군사 문제가 아니라 먼저 기후변화라든가 혹은 이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한국은 참여하자. 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쿼드에 한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인수위에서나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는 쿼드 참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미국 쪽의 위향을 많이 반영한 이야기가 아닐까. 네. 일본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 만들어 온 것이 있는데 한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드롭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코드의 가장 중요한 인도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 때문에. 네, 러시아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코드라고 해도 인도가 이게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것을 생각할 때 인도를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일본은 오히려 상당히 머리 아파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인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이명박 정부 때였죠. 한일 군사 정보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이 계속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도 원했고. 네. 근데 한국이 해줬죠. 네네. 하려고 했죠. 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그러나 그때는
지소미아하고 그다음에 악사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려다가 말았죠. 그거는 그 투까지 그때는 보류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 전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일본도 같이 하자, 한미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미국도 원하고 일본도 원하죠. 일본은 역시 미국이 그러니까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 군사적인 그 협력체를 한국에 원하는 이유는 원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 그래요? 요새는요, 사실 일본 자위대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IT 기술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드론 같은 거 잘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러시아가 홋카이도도 러시아 것이다 주장하고 있죠. 일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러시아의 원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다. 이게 아이누족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 도네츠크라든가 그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그 침공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같은 이야기를 일본에 해요. 그래서 지금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사실 내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할 때는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를 빌려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홋카이도 유사시의 한국군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아직은 물론 건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 같은 게 생기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 동맹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홋카이도를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있냐 이거죠. 아니죠. 안 되죠. 한일 정책협의단에서 독도 관련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독도 문제는요. 먼저 일본이 그 이번에 외교 청소도 냈고 매년 교과서 문제에서도 그렇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그 기본적인 그 주장이고 그 침략당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일 군사 협의학체 같은 게 생겨가지고 통해에 그 자위대가 오를 때에 그 독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일본 자위대라든가 일본군은요. 옛날에부터 몇 년 이외의 것을 알아서 해왔습니다. 그게 일본군의 하나의 전통이고요. 자위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합니다. 위에 몇 년이 없어도 알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계속 준비하는 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 언론에서 왜 이렇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까? 그거는 일단 문재인 시대가 끝난다. 그래서 끝나는 문재인 시대를 그런 식으로 상당히 안 좋게 말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끝나가니까 가는 정권 비판해가지고 새 정권한테 잘 보이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일본의 특히 극우적인 언론의 시각은 처음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정권이 시작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일본 쪽의 시각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요새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뀐 게 없다. 일본이 의경화된 것이다. 이 말을 또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두 마디 하는 일본 언론이 좀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벌써 주한 일본 대사를 2번이나 만났어요. 네네. 지난 1월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 대사는 외상도 못 만났고 네. 총리도 못 만났는데 네네.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본에서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강창일 대사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군요. 거의 잊어버리듯이 취급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네요. 예,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대통령 당선인은 2번이나 만나줬잖아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일단 그 결과만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결과만 보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은 그 만남을 가졌다. 네.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취임식에 올까요? 그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준론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한국을 무시하다시피 몇 년간 그렇게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 가면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네. 그거는 사실 일본도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일본의 우파 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렵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 자, 풀려면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중요한 지적 부탁드릴게요. 역시 지금 대립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전소년 교류라든가 네. 이렇게 하면서도 역사관을 서로 시작해야 교류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차근차근 사가야 되는 것이 현재 한일 관계의 개선이 아닐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예,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혀 대립점이 없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교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교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